2012년 임상심리사 2급 필기 46번부터 50번 풀이를 맡은 남예진입니다. 본격적으로 풀이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6번 문제는 베일리 척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는 문제인데요. 먼저 1번 문항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항은 정상 발달로부터의 이탈 여부 및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고안되었다라는 문항인데요. 베일리 영유아 발달 검사에 대해서 살펴보면 영유아의 현재 발달 기능을 개별적으로 측정하고 영아의 발달적 진전을 측정하기 위한 검사이다 라고 되어 있고, 영유아를 대상으로 그들의 발달 수준을 측정하고 정상 발달에서의 이탈을 평가하는 정평 있는 도구이다 라고 이 검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 문항은 맞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2번 문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아의 능력은 분명히 구별되는 여러 가지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가정에 근거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문항은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구별되는 게 아닌 구별되지 않는 여러 가지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가정에 근거하기 때문에 2번은 자동적으로 틀린 문항이 되겠습니다. 3번 문항도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항 같은 경우에는 베일리 영유아 발달 검사에서는 1개월부터 42개월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검사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4번 문항은 맞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남은 4번 문항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4번 문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베일리 검사 같은 게 일종의 편차 IQ 점수와 많이 비슷한 한 정신발달 지표를 산출하는데 이것만 평균이 100이고 표준 편차가 15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6이 아닌 15이기 때문에 중복답으로 2번, 4번이 답인 걸 알 수 있습니다. 2번, 4번이 답입니다. 다음 47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7번은 타당도의 종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는 문제인데요. 1번 문항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사가 측정하고자 하는 이론적 개념을 검사에서 측정하고 있는 정도이다. 요거에 관한 타당도는 구인 타당도. 이게 맞는 거죠. 그래서 바로 자동적으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2번, 3번, 4번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같은 경우에는 검사 점수와 예측 행동 자료가 일정한 시간을 두고 수집된다라는 문항인데요. 이거는 공인 타당도가 아닌 예언 타당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틀린 문항으로 살펴볼 수 있고, 관심 있는 동일 특성을 측정하는 검사 외의 다른 대안적 방법에서 측정된 내용과의 관계를 보는 것이다 라는 내용이 예언 타당도와 맞는 게 아니죠. 앞서 2번에서 예언 타당도에 대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예언 타당도의 얘기가 아닌 차별 타당도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용 타당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내용 타당도는 특정한 도구의 정확성에 대한 평정이다라는 내용이 아니라 검사자나 연구자에 의해 제작된 도구와 목적의 정확성에 대한 평정이다라는 내용이 내용 타당도와 부합하기 때문에 이 나머지 2, 3, 4는 다 틀린 이야기고 1번이 맞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48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8번은 스탠포드 빈의 지능 검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는 문항인데요. 스탠포드 빈의 지능 검사에 대해서 차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항을 살펴보면 정신연령과 실제 생활연령 간의 비율을 토대로 지능 수준을 계산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빈의 지능 검사를 살펴보면 비율 IQ 도입은 IQ는 정신연령 나누기 생활연령 곱하기 100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비율을 토대로 한 것이 맞죠. 그렇기 때문에 1번은 아닌 답이 됩니다. 그 다음에 2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 평균이 100이고 표준 편차 16인 표준 점수로 개정하였다라고 되어 있는 문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검사가 1971년에 개정되었는데 이제 초판과 내용이 일치하고 또한 이 2번 문항과 똑같은 내용으로 IQ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이 2번 또한 틀린 문항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3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어성과 동작성 검사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는 문항 같은 경우에는 틀린 문항입니다. 왜냐하면 이 언어성과 동작성 검사는 스탠포드 빈의 지능 검사가 아닌 웩슬러의 검사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틀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답은 바로 3번이 되고요. 4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에서는 초기 검사는 20세 이상에게 적용하기 어려웠다라는 문항인데요. 이게 모든 검사 문항에 정확히 답을 해도 전신 연령 같은 경우가 최대 20세까지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 답 또한 스탠포드 빈의 지능 검사와 부합해서 틀린 문항이라고. 틀렸기 때문에 답이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48번의 답은 3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49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9번은 다음 중 다면적 인성검사 MMPI의 해석 방식 중 내용에 근거한 해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는 문항인데요. 1번 문항부터 살펴보면 해리스 링구스의 하위 척도 등이 포함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원판 이제 MMPI의 개발 이후 내용 해석을 위한 여러 특수 척도와 보충 척도들이 개발되었는데 그중 임상 척도의 하위 내용을 세분화한 해리스 링구스의 임상 척도는 이제 대표적인 임상 소척도로 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항은 답이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번 문항 같은 경우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항에 대한 요인 분석을 통해 개발된 척도들이 포함된다라는 문항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용에 근거한 해석에는 요인 분석적 접근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답도 이제 답이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는데 내용을 세부적으로 또 살펴보자면 MMPI 전체 문항들이나 특정 척도에서 요인을 밝혀내는 접근이 요인 분석적 접근인데 그 대표적인 경우가 불안 억압 척도로서 MMPI의 표준 임상 척도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요인 척도 A와 얼이 개발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3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은 앞서 이제 문항이 내용 타당도에 근거하기 때문에 경험적 타당도는 요구되지 않는다라고 문제가 나와 있는데요. 이 문제는 틀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문항은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다면적 인성 검사의 해석 방식 중에 내용에 근거한 해석은 단일 문항들의 낮은 신뢰도가 문제점으로 지적되지만 내용에 근거한 해석 과정으로서 경험적 해석 방법이 추가되고 있기 때문에 요구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는 틀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구된다라는 말이 맞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4번 문항까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항들에 대한 내용 분석에 근거하여 이론 척도를 구성할 수 있다. 라는 문항인데요. 내용에 근거한 해석을 살펴보자면 MMPI에 대한 연구 개발과 임상 적용을 프로파일들의 경험적 연구와 이를 근거로 한 내용적 해석을 강조한 것이고 내용 해석은 피검자가 검사 문항에 응답하는 과정에서 문항의 의미와 내용에 솔직하고 직접적으로 반응한다는 가정을 전제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 안에는 요인 분석적 접근과 내용 해석에 대한 논리적 접근, 내용 해석에 대한 결정 문항 접근이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용 분석에 근거하는 게 맞고 이걸 근거해서 이론 척도를 구성할 수 있다는 내용 또한 맞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49번 같은 경우에는 답이 3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50번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0번 문제는 웩슬러 지능 검사 결과 동작성 지능이 언어성 지능보다 현저하게 높을 때 나타날 가능성이 가장 낮은 장애는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이렇게 끊어서 살펴보자면 동작성 지능이 언어성 지능보다 현저하게 높을 때 이 말은 즉슨 언어성 지능이 동작성 지능보다 낮을 때를 얘기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더 쉽게 얘기하자면 언어성 지능이 동작성 지능보다 떨어지는 경우를 얘기하는 건데요. 이제 언어성 지능이 의미 있게 떨어지는 경우를 살펴보면 되겠죠. 그리고 나타날 가능성이 가장 낮은 장애니까 안 나타나는 장애를 고르면 된다라는 문항입니다. 이제 살펴보면 이제 언어성 지능이 의미 있게 떨어지는 경우는 학습장애, 의사소통장애, 자폐장애, 반사회적 행동, 정신지체 등에서 그 애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학습장애, 반사회적 성격장애, 정신지체 이미 나왔죠. 그래서 답은 4번 주요 우울증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50번까지의 풀이가 모두 끝이 났습니다. 듣고 풀이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